반갑습니다. 연구소장 K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이와 얽힌 신비로운 괴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축제는 기원전 4세기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인들은 겨울이 찾아오면 사투르날리아라는 특별한 축제를 즐겼는데요. 이 축제는 대략 12월 17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가량 지속되었습니다. 사투르날리아는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며 한 해 농사의 종료와 겨울의 시작을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투르날리아 축제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축제 기간 동안 노예들이 잠시나마 자유를 누리고 주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주인들은 노예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기도 했죠. 이는 축제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자유와 사회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은 자유민들이 쓸 수 있었던 필레우스 모자를 노예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착용하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금지되었던 주사위 놀이도 축제 기간에는 허용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이웃, 친구, 가족 간에 서로 존중과 애정을 담아 소박한 선물을 교환했으며 이 모습이 현대의 크리스마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행복과 자유, 그리고 사랑과 존중의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산타클로스에도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은 4세기 소아시아 미라 지역의 성 니콜라스 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친절한 성품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빈민을 돕는 것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의 전설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3명의 가난한 처녀에게 은밀하게 금화를 선물하여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 니콜라스를 관대하고 자비로운 인물로 묘사하며 선물을 주는 전통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축일인 12월 6일은 많은 유럽 국가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여겨집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 니콜라스를 신터클라스라고 부르며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허나 현대의 산타클로스와는 다르게 나쁜 아이들에게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네덜란드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전해졌고 신터클라스는 점차 산타클로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네덜란드의 신터클라스는 더 포괄적이고 상업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1930년대 코카콜라의 광고로 현대의 산타클로스의 친근한 성격과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기존의 산타클로스가 갖고 있던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친근하고 장난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고 하네요. 이 이미지를 만든 헤든 썬드블럼은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의 1823년 작품 성 니콜라스의 방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작품은 술록을 타고 선물을 배달하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그렸으며 현대 크리스마스 전통에 크게 기여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유럽의 깊고 어두운 숲속, 찬바람이 불고 눈이 소복히 쌓인 마을에는 성 니콜라스의 축일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12월 6일인 성 니콜라스의 축일은 유럽의 전통적인 기념일로 이날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과 맛있는 간식을 줍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겨울밤에 어떤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은 바로 크람푸스 나이트이기 때문입니다. 크람푸스, 그는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커다란 뿔과 긴 혀, 검은 털로 덮인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12월 5일, 성 니콜라스의 축일 전날, 크람푸스는 마대자루와 버드나무 막대기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나쁜 아이들을 찾습니다. 나쁜 행동을 일삼던 아이들은 창문 너머로 크람푸스의 모습을 엿보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크람푸스의 자루가 바로 자신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람푸스의 자루는 나쁜 짓을 한 아이들을 담아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크람푸스는 그의 막대기로 나쁜 아이들을 혼내며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경고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음 해에는 더 착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크람푸스는 현재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크람푸스 런이라는 퍼레이드와 축제를 통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해당 축제의 참가자들은 크람푸스처럼 분장을 하고 거리를 행진하며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하네요. 오래전부터 아이슬란드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고양이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이슬란드어로 율레카트투린이라 불리는 이 고양이는 매우 거대한 크기를 가졌으며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불처럼 타오르고 날카로운 발톱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율캣이라고도 불리는 율레카트투린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눈 덮인 시골에 숨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도 합니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율레카트투린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을로 내려와 새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새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율레카트투린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에 처해 있었죠. 새 옷을 선물 받지 못해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이며 이는 당시 게으름과 나태함을 매우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창문 너머로 어둠 속을 주시하며 율레카트투린의 커다란 그림자를 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새 옷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율레카트투린의 전설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되면 열심히 일한 아이들은 새 옷을 선물로 받으며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전 알프스의 깊은 산속 마을에는 겨울철이면 이야기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중심에는 프라우 페르흐타, 두 얼굴을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프라우 페르흐타의 전설은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자비로운 여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녀로 묘사되었죠. 프라우 페르흐타는 12월 12일 밤, 크리스마스와 공연절 사이의 밤들 동안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을 방문해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합니다. 프라우 페르흐타는 특히 가정과 가사 노동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전설 속에서 프라우 페르흐타의 모습은 매우 무섭게 표현됩니다. 그녀는 채찍과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다니며 게으르거나 부주의한 사람들의 배를 가르고 돌로 속을 채워 우물에 빠뜨리는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겨울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프라우 페르흐타는 단순한 공포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 특히 열심히 가정을 돌보거나 가사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대 알프스 지역의 가정과 가사 노동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녀의 방문은 집안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스의 어느 마을엔 겨울이 깊어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 사이에는 칼리칸타라의 이야기가 속삭여집니다. 칼리칸타라는 매년 동지부터 공연절까지 지상으로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들입니다. 이 괴물은 작고 괴상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동물의 꼬리와 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전설 속에서 칼리칸타라는 지하 세계에서 살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굴뚝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음식을 훔치고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의 장난을 칩니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지하 세계에서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나무 줄기를 잘라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리칸타라가 마지막 나무 줄기를 자르려고 할 때 크리스마스가 밝아오며 칼리칸타라는 인간 세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그들은 줄기를 자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올라온다고 하죠. 이후 다시 지하 세계로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없는 동안 세계수가 저절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은 벨스니켈이었으며 그는 거친 외모를 한 남자로 오래된 옷을 걸치고 낡은 부츠를 신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가지와 사탕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면 마을의 아이들은 벨스니켈의 방문을 기다리며 설레고 두려워했습니다. 벨스니켈은 늦은 밤에 조용히 마을에 나타나 집집마다 창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착한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쁜 아이들에게는 벌을 주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한 해 동안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으며 착한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아이들은 벨스니켈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며 다음 해에는 더 나은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그와 관련된 괴물들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더 발전하는 연구소장 K가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2023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